피부가 하얀 것을 중시하고 산후조리를 철저히 하며 어린 소녀들에게 도덕 교육을 시키고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제한하는 등 중국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여성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6번, 여성 복종 교육. 중국에는 여성만을 위한 복종 교육 과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전통 문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중국 사회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미덕에 관한 이 교육 과정은 보통 8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게 보여야 하고 복종해야만 가정이 평화롭다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강사들은 도발적인 옷차림이 남성의 공격을 유발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남자친구를 자주 바꾸면 다리가 썩는다는 위협적인 말까지 합니다. 이 과정은 7일에서 20일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동안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청소와 화장실 청소 같은 작업은 모두 손으로 직접 해야 하며 강사들은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심지어 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은 후 일부는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중국 전역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며 이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교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14번, 중국의 산후조리 문화. 중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산후조리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한 달 내내 실내에 머물며 추운 온도나 모든 형태의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산후조리는 중국 전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산모는 집 밖에 나가는 것, 찬물 마시는 것, 따뜻한 물이 아닌 물로 목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머리를 감는 것조차 피하라고 권장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모들은 가려움이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등 규칙을 약간 완화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TV, 스마트폰, 헤어드라이기 사용도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젊은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후관리 서비스, 스파 치료를 받으며 몇 주 동안 가족과 떨어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너무하지 엄격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과정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중국 여성들의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14번, 중국의 예물 문화. 중국 결혼 문화에서 예물은 가족 간의 선의와 존중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과도한 예물 요구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물은 보통 돈이나 귀중한 물건의 형태로 결혼식 전에 신랑과 그의 가족이 신부 측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그 금액은 엄청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시성 출신의 한 여성이 상하이 남자친구에게 천비후 88만 위안 약 275만 달러의 예물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가족들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최소 1,500달러를 예물로 사용하지만 이는 보통 결혼 반지, 예물 장신구, 결혼식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신혼부부를 위해 집이나 차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러한 예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곧 결혼이라는 인식. 중국에서 연애는 굉장히 진지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사랑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죠. 대부분의 중국인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고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경험이 더 나은 인연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의 압박과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국 여성들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여성들은 종종 결혼을 깊이 고려하게 되죠. 또한 중국에서는 가족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연애와 결혼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맞선이나 중매가 흔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가 딸과의 대화를 위해 욕실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하며 자녀의 연애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결혼 후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번, 27세 이후 미혼 여성은 성류로 불린다. 중국 사회는 여성들이 27세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줍니다. 특히 27세가 넘은 고학력 미혼 여성은 성류, 즉 남은 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로 불리기도 하죠. 언론에서는 이런 성류를 종종 절박하고 강한 인상의 인물로 묘사하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류라는 낙인은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에 맞서기 위해 성류로 불리는 여성들은 더욱 활기차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애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 여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도시 지역의 25세에서 34세 사이 미혼 여성 약 700만 명이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여성은 국가 GDP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도시만 기준으로 본다면 미혼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가정을 꾸리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미혼 여성 수가 미혼 남성의 4배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30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10번, 중국 여성들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하지 않는다.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거리에서 거의 모든 여성이 화장을 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하고 정성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인데 통통한 입술, 크고 동그란 눈, 매끄러운 피부 등 달콤하고 예쁜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종종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며 SNS상에서 핫걸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기도 하죠. 중국 여성들은 외출할 때 자신감을 높이고 시선을 끌기 위해 메이크업을 합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더윈에서는 가상 메이크업 트렌드도 매우 활발합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이처럼 화장이나 필터로 완전히 달라진 얼굴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사람의 화장 전후 사진이 극적으로 다르다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여자친구의 민낯을 처음 보고 놀란 남자친구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예요. 9번, 중국 여성들은 동안 외모를 오래 유지한다. 이 여성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몇 살쯤 되어 보이나요? 댓글로 예상 나이를 남겨보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방금 보신 여성들은 대부분 40대나 50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20대는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여성들은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체중 관리와 피부 건강을 위해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물은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부 탄력을 높이고 보습에도 효과가 있어 인구 많은 나라에서 미용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필수 음료로 여겨집니다. 중국 미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햇볕에 타서 피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눈에는 피부가 하얀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여성들은 햇볕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릅니다. 또한 중국 여성들의 피부 마사지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은 바로 옥 롤러입니다. 이 도구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고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이처럼 피부와 몸을 정성껏 관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년 여성들 중에는 20대 여성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미모를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길에서 마주친 어떤 여성이 나중에 알고 보니 40대 이상의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8번, 데이트할 때 모든 비용은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감.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데이트나 사회적 상황에서 식사비 등 다양한 비용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수입에 따라 생활비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액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죠. 중국에서는 아내가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문화도 흔합니다. 남편이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맡기고 본인은 소액의 용돈만 받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결혼 전에 남성이 여성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관습도 존재하며 이는 결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데이트 중 값비싼 식사 비용을 피하려고 화장실에 간다며
도망치거나 몰래 빠져나가려는 남성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합리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7번. 중국 여성들은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 중국 전통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로,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는 역할로 여겨지죠. 심지어 고학력 여성들조차도 결국 전업주부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 중에는 자신이 겪는 고된 일상과 가족의 무관심, 인정 부족에 대해 후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성들 앞에 쌓이는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 설거지, 빨래 등 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죠. 중국 여성들은 하루 평균 4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며 남성은 평균적으로 고작 1시간 반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업주부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거나 오로지 부엌일만 맡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죠. 그 결과 여성들은 집안일과 장보기, 육아에만 몰두하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6번. 중국 여성들의 미의 기준. 서양 여성들과는 달리 중국 여성들은 매우 엄격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은 피부가 하얘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어두운 피부색이 농사일을 하는 노동계층, 즉 가난한 사람들과 연관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상류층은 주로 실내에서 지냈기 때문에 햇볕에 그을릴 일이 없었고 피부색만으로도 신분과 재산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하얀 피부는 곧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푸른 정맥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부는 고위층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도톰한 입술을 가져야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카일리 제너의 도톰한 입술이 전 세계 미의 기준이 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에서는 도톰한 입술이 매력의 상징이었어요. 중국 여성들은 작은 얼굴에 입술이 풍성한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곤 합니다. 관상학적으로도 입술이 도톰한 사람은 복이 많고 온화하며 따뜻한 성격을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은 차갑고 결단력이 있으며 계산적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런 성격의 여성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죠. 마지막으로 크고 둥근 눈이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중국인의 약 50%는 선천적으로 외꺼풀을 가지고 있으며 작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쌍꺼풀 수술을 통해 크고 둥근 눈을 얻고자 하며 성형 수술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전체 성형 수술의 10.7%를 차지할 정도예요. 전통적으로 큰 눈은 순수함, 부드러움, 순종을 상징하며 인형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곤 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된 복종적이고 온순한 존재라는 이상적인 이미지와도 일치합니다. 5번. 중국 여성들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한다. 중국 여성들이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작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자주 주는 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향수, 꽃, 작은 소품 같은 선물은 중국인 여자친구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4번. 중국 여성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가족이 곧 인생이다. 이 말은 중국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개념입니다. 중국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그녀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고 소개받는 상대를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이죠. 중국 여성들은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돌보는 역할을 맡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와 재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매일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로 여겨지며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대가족의 경우에도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설날 전날인 섣달 금음날에는 꼭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4번.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치 존중이 데이트의 핵심이다. 중국 여성과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트 내내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배려심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존중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상대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의 역사나 신념을 가볍게 여기거나 민감한 농담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혹시 중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데이트 전에 시간을 조금 들여 공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데이트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2번, 중국 여성들의 공통적인 성향. 중국 문화는 우아함, 어른에 대한 존중, 예의 바른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덕목들은 오늘날 많은 중국 여성들의 성격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항상 성공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직업적 야망보다는 삶과 가족 간의 균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정이나 업무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중국 내 인구 집단별로 교육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문해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특히 여성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시되던 문화였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교육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1번, 중국 여성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 영어 능력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800점 만점 중 464점을 기록하여 전 세계 평균보다 38점 낮은 평균 이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많은 중국인들은 외국어 습득에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초 지식 부족, 어휘력 부족 또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또한 학습 방식이 여전히 이론 중심이고 실용적인 연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여성들의 영어 실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중국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간단한 수준의 중국어 만다린을 익혀두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여성에 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에 대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